제 책대기를 깨게 해줬습니다. 남편을 와이프가 죽여요. 그 남편이 살아 돌아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재밌습니다. 되게 뭔가 독창적이야. 연쇄살인범을 잡아. 나중에 커가지고 경찰이 돼. 이게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시다입니다. 제가 안경을 새로 샀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친구 따라서 샀어요. 지금 제가 앞머리를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짧게 잘라놔가지고 지금 카메라에 제 모습이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책 얘기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책들은 제가 1월, 2월 총 2달에 걸쳐서 읽은 책들이에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월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굳이 따지자면 2달 동안 풀로 읽은 책들은 아니고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읽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점이 오늘 소개하는 책들이 90% 이상, 한 80% 이상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12월, 11월에 걸쳐서 제가 좀 지대하게 시계 책태기가 좋았어요. 보통은 우리는 지금 도파민을 여기저기서 즉각적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보다 대부분의 행동들이 재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책 읽는 게 더 재밌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연말에는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재밌고 TV 보는 게 더 재밌고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딱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 한두 권이 제 책태기를 깨게 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의미 있었던 책들이어가지고 한번 엮어서 소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의 약 60%, 70%는 선물 받거나 추천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고전이 답했다, 밤과 나침반, 길 읽기 안내서, 얼굴들, 그로스해킹, 렛데미론,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청년 창업 8권의 책으로 시작하다, 솔로프리너의 시대, 기획을 설계하는 생각도구, 일하는 사장의 생각, 당신도 센스가 있다, 운의 경영학, 이렇게 읽었습니다. 완독을 사실 못한 책들도 있어요. 그래도 한 80% 이상 읽은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1월, 2월에 중도 포기한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깔짝거리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막 이렇게 치운 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읽은 책들 중에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었으니까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가 있고 부 말고 삶에 대하여라고 해서 두 개의 꼭지로 나뉘는 시리즈물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개그맨 고명환 씨 아세요? 지금은 엄청나게 재테크를 잘하셔가지고 경제 채널에도 좀 나가시고 유튜브 경제 채널, 그리고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출판사에서 선물 받아서 읽게 됐는데 좀 아쉬웠던 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형의 글이 아닙니다. 일단 토막글이에요. 짧은 단락들이 모이고 그게 하나의 글이 돼서 챕터가 되는 뭐 그런 형태의 글이라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긴 호흡으로 읽어야만 하는 그런 유형의 책이 아니라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들 되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돈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그래야만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혹은 그랬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돈에 맞춰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책의 소제목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돈을 왜 못 모았는지, 뭐 재테크 관련된 거, 부를 축적하는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읽는 제가 느끼기엔 좀 너무 피로했던 것 같아요. 짧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슉슉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밤과 나침반입니다. 이거는 하와이 대저택님이 쓰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장시간 집중해서 읽긴 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골몰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이었어서 자기 전에 한 챕터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꽤 많이 읽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음은 길 잃기 안내서. 이거는 제가 종종 구독자님들한테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오퍼레터를 받아요, 이메일로. 그 중에 한 분이 커피챗을 좀 해보고 싶다, 저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커피챗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아한다면서 팬이라면서 선물해 주셨던 책이거든요. 본인이 읽어서 좋아서 선물한 책이 아니라 그냥 저랑 잘 어울리는 제목 같아가지고 고르셨대요. 그래서 읽게 됐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도 있긴 한데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길 잃기라는 과정, 우리는 보통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걸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꼬린 지점을 정하고 난 반드시 저기에 갈 거야 하고 노력하는 과정도 그 과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목적지도 없이 나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면 더 불안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저자가 길 잃기, 길 잃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다. 그 길을 잃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잃는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사물을 잃는 것은 낯익은 것들이 차츰 사라지는 일이지만 길을 잃는 것은 낯선 것들이 새로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일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는 그냥 익숙했던 게 그냥 이렇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라면, 길을 잃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익숙했던 게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거,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체득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방향을 상실하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서 자신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에 가깝다라고 주장해요. 저는 이 메시지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종종 혹은 자주 길을 잃지만 이게 효율 그리고 속도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의 삶에서 이 길을 잃는 시간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해주신 구독자분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엄청 재밌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해보게 되는 꼭지들이 좀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얼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동원 작가님의 소설이에요. 이게 연쇄살인과 관련이 있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성향과 악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범인을 추적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릴러 소설, 추리 스릴러 소설 이런 책들 보면 뭐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지? 그래서 범인 누구지? 이거에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책은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뭔가 독창적이야. 이 책 안에서만 보기에는 아까운 캐릭터들이잖아요. 그 자기의 특성이 너무 확실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연쇄살인범을 잡아. 그리고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경찰이 돼. 이게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광심이라는 인물인데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만 하더라도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불의의 사고를 겪어요. 어떤 사람이 혜완이라는 인물인데 불의의 사고를 겪었는데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로 추리소설 작가가 됩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사람을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을 고립시킨 채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그 아까 연쇄살인마를 잡고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된 사람 있잖아요. 광심. 이 두 명이 실종 사건을 둘이서 뭔가 추리해서 범인을 밝혀내는 그런 소설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의 내면, 저 사람의 외면 이런 게 스위치되면서 뭔가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광심이라는 인물과 혜완이라는 인물이 둘이서 수사를 해나가는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플랫하지 않아.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1번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범인이 누구지? 에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은 되게 신기한 추리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되게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제 책태기를 깨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은 그로스의 킹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추천받은 것도 아니고 소개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트레바리 때문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마케팅이나 혹은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 누군가들
일로 하고 싶은 마케터라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그로스 해킹 방법 그리고 그로스 해킹에 관련된 이론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렛댐 이론. 이 책은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흥민코어 아시죠? 잔디가 안 좋아? 그럼 좋다고 생각해. 이거를 되게 장황하게 펼쳐놓은 책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해? 그냥 내버려둬. 이런 느낌이에요. 내버려두고 네가 해?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너무 간단한 이론이잖아요. 말은 쉽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주는 힘이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이걸 읽는 내내 제가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들이 종종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읽고 있어서 그런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다. 나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소리 말고 타인의 생각, 타인의 마음에 더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이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은 이것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얼굴들이랑 이 책 두 권이 저의 책태기를 깨줬다고 보면 되는데 이 책은 뭐냐면요.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남편을 와이프가 죽여요. 와이프가 내연남이랑 같이 남편을 죽여버려. 근데 그 남편이 살아 돌아와요. 어느 날 한참 한 5년이었나? 정확하게 그 연까지는 몇 년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연남이랑 남편을 죽이고 묻어서 절대 살아 돌아올 수가 없고 실종신고도 다 했어. 근데 몇 년 뒤에 남편이 살아 돌아와. 근데 내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야. 생긴 게 내 남편이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내 남편이 아니거든요. 생긴 것도 너무 달라. 근데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양 왜 이제 돌아왔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남편을 남편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 여자가 되게 황당해하죠. 그리고 도대체 저 새끼는 누구지? 이러면서 약간 의심도 하고 근데 한 집엔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이니까.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책이 꽤 두껍고 1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벽돌책인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재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의 해설이 많은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많은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이 대사가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완전 국수템. 읽게 돼요.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계속 읽게 되는. 이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얼굴들처럼 등장인물의 묘사가 되게 확실하다기보다는 스토리가 되게 흥미진진해서 다음이 궁금해지는 그런 책에 가까웠고 1권은 그 남편을 죽인 여자 효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로 나타난 그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1권이랑 2권이랑 화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또 다른 흥미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책은 청년 창업 8권의 책으로 시작하다 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배달의 민족의 파운더이죠. 창업가 김봉진 대표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건 제가 창업 3년차쯤 됐을 때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요즘에 다시 생각나가지고 다시 한번 밀렸어요. 그래서 읽게 됐고 이 책은 책을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책 추천 영상에서 김소영 대표님이 쓰신 책 한번 추천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책도 북클럽이라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왜 작가가 이 책을 독자랑 같이 읽고 싶었는지를 소구하고 그리고 그 글을 모아놓은 레터를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이 책은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김봉진 대표님이 창업하기 전에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총 8권의 책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8권의 책들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 책을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을 이해하면 좋은지 인용 구절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책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책은 솔로프리너의 시대, 고승원 작가님의 책입니다. 솔로프리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2인 이상의 팀이 아니라 1인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솔로프리너라고 부른대요. 솔로프리너로 오래 롱런하려면 혹은 솔로프리너로 일하려면 이래야 한다 같은 원론적인 것들, 그리고 그럴 때 쓰면 좋은 툴들, 그럴 때 참고하면 좋은 어떤 무언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상당히 장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큰 규모의 팀,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팀을 처음부터 꾸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읽게 된 책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난 척이 너무 심해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되게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 나를 세일즈해야 된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솔로프리너로 일하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고승원 작가님의 퍼스널 브랜딩의 일환인 거잖아요. 본인의 도서를 내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뭐 출판사도 하시고 뭐 강연도 가시고 투자도 하시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노하우는 있는 거죠.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자기 자랑에 가까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밌게 읽었다기보다는 그 서술하는 방식이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분명히 도움이 됐던 책인 건 맞아요. 그래서 팀 규모 말고 부업 혹은 1인 규모로 작게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제 고민상담소에서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1인으로 직원 없이, 알바 없이, 요러신 분들이 좀 읽어보면 효율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의 원래 직업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 1인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획을 설계하는 생각도구, 고니시 도시유키, 일본인 작가분의 책인데요. 재밌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되게 뻔했다고 해야 되나? 기획을 설계하는 생각 도구라고 하길래,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알고 있는 엄청나게 비기에 가까운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걸 바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제 생각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맥락으로 당신도 센스가 있다, 호소다 다카히로, 이분이 쓰신 책도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번에 1, 2월에 일본인 저자가 쓴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같이 좀 그냥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나마 80% 이상 읽은 책들인데 10% 20%도 안 읽고 탈락시킨 책들도 진짜 많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같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책이라는 건 책에서 주는 메시지랑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주파수처럼 똑 하고 만날 때 인생책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은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운의 경영학, 당신도 센스가 있다, 기획을 설계하는 생각도구, 이 세 권이 전부 다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이었는데 저랑은 좀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읽은 김에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나 이런 마음으로 읽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다 경영 혹은 기획 이런 거에 관련된 거라서 정보성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읽긴 했는데, 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 딱히 아니었던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장의 생각. 여러분 청기와타운이라고 아세요? 고깃집이요, 고깃집. 그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양지삼 대표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 영상에도 나와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다. 작년에 SK나이츠가 우승까지 갔다가 7차전에서 우승해서 딱 고배를 마시고 우승을 하지 못하는 사건을 직관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비를 피하려고 고깃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태빈표랑 고기랑 맥주를 겁나 시원하게 먹어요. 와, 오세근. 차멜론이 갇혀서 던져요.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차멜론이 들어갑니다. 석점포. 창원을 제버립니다. 경기 끝나기 1초도 채 남지 않습니다. 진짜 쿨하겠지. 저 우산도 없어요 지금. 입이 맞고 가야 된다고?
거기에 나왔던 고깃집이 청기아타운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 이 책을 추천하셔가지고 읽게 됐어요. 막 엄청 재밌다거나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은 일은 아니지만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동종업계가 아닌 대표님이 일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어서 꽤 재밌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꿈꾸거나 창업을 꿈꾸거나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완독을 하지 않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지금 읽는 와중에도 우와, 야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읽는 중간중간 너무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거든요. 제가 병렬 독서를 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에 3권 이상의 책을 같이 읽는데 3권 다 재밌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편 말고 2월 책 소개 편 말고 예를 들면 3월 혹은 4월 초쯤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하게 될 책 소개 영상이 진짜 찐또배기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스포를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래오래 기다려주셨던 티발럼의 고민상담소 3월 편이 돌아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고민 남겨주실 수 있는 구글 링크, 구글 시트 달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들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듣고 또 영상으로 끼려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 추천 영상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신 책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톡 해봐가지고 또 재밌으면 다시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즘에 어떤 책 읽고 계신지 또 어떤 책 재밌게 읽으셨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